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의 당뇨 환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먹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 도쿄에서 만난 59세 다나카 씨는 15년째 당뇨를 앓고 있지만 아직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계시더라고요.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고 망막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반면 우리나라의 비슷한 나이 당뇨 환자분들은 어떠신가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발끝이 저리며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신기한 건 다나카 씨가 저에게 보여준 혈당 수첩이었어요. 15년 전과 지금의 혈당 수치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당화혈색소도 6.5 정도로 정상에 가까웠어요. 우리나라 같은 환자분이라면 벌써 실명 위험이나 신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일본 당뇨 전문의들과 환자들을 직접 만나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당뇨인들이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5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인들의 혈관 나이가 우리보다 평균 12년이나 젊은지 그 비밀을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려 70%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30%도 안 돼요. 같은 동양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쿄의 한 당뇨 클리닉에서 만난 70일 세사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아직까지 망막출혈이나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이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약도 최소한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신 바를 보니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상처 하나 없고 감각도 정상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당뇨 진단받은 지 5년도 안 되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발가락 끝이 저리며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일본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당뇨 환자들의 평균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오히려 5년에서 8년 정도 젊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첫째, 혈관벽이 부드러워야 하고, 둘째,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며, 셋째, 염증 수치가 낮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들은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식습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몰라 평생 헤매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본 당뇨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입니다. 일본 당뇨 환자들이 피하는 음식 5위는 흰쌀밥과 떡인데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당뇨 환자들이 흰쌀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쌀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정작 현미나 잡곡은 거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일본 당뇨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쿄에서 만난 68 세야마다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흰쌀밥 한 공기는 각설탕 14개와 같아요. 저는 설탕 덩어리를 먹을 순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비유였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혈당 지수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흰쌀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쌀은 원래 겉껍질과 속껍질, 알맹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알맹이만 남긴 게 바로 흰쌀이에요. 문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껍질과 껍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먹으면 순수한 전분 덩어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셈이죠. 이 전분은 치매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 즉시 포도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양의 쌀을 현미로 먹을 때와 흰쌀로 먹을 때의 혈당 변화를 측정했는데 현미는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최대 150 정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흰쌀밥은 30분 만에 급격히 치솟아서 280까지 올라갔다가 3시간 넘게 높은 상태를 유지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떡은 일본 당뇨인들에게는 금기 중의 금기예요. 제가 만난 오사카의 한 당뇨 전문의는 떡 한 조각의 혈당 상승 효과가 콜라 한 캔보다 더 강하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떡을 만들 때는 쌀을 찌고 으깨서 반죽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에서 쌀의 분자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소화 흡수가 더욱 빨라져요. 게다가 떡은 보통 설탕이나 꿀, 조청 같은 감미료와 함께 먹잖아요. 이건 정말 혈당 폭탄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일본 당뇨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현미에 보리, 콩, 수수 같은 잡곡을 섞어서 드세요. 처음엔 식감이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일만 드셔보세요. 오히려 흰쌀밥이 밍밍하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요. 수수에는 타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 당뇨인들이 피하는 음식 4위는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와 달콤한 음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정말 철저했어요. 일본 당뇨인들은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주스로 마시는 걸 절대 안 해요. 심지어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도 마시지 않습니다. 교토에서 만난 73 세스즈키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 한 개를 그냥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주스로 마시면 설탕물을 마신 것과 똑같아져요. 과일의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과육 속 식이섬유가 당분을 감싸고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나와요. 그런데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이 식이섬유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당분이 바로 노출돼요. 더 심각한 건 씹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씹을 때 침샘에서 나오는 침에는 아밀라아제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여러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또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실제로 일본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과 한 개를 그냥 먹었을 때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이 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양을 주스로 마시면 30분 만에 급격히 치솟아서 3시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시판 과일 주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액체 사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500ml 한 병의 설탕이 30에서 40g이나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을 한 번에 다 먹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과당의 대사 과정이에요. 일반 설탕인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씩 들어있는데,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될 수 있어요. 과당이 간으로 들어가면 바로 지방 합성 경로로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예요. 더 심각한 건 과당이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당뇨인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이나 무가당 녹차, 보리차만 마셔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드시고요. 특히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은 껍질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로는 녹차가 최고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보리차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옥수수차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들이 피하는 음식 3위는 가공된 육류와 튀긴 음식입니다. 가공된 육류와 튀긴 음식에 대한 일본 당뇨인들의 경계심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 당뇨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에요. 우리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먹지만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일본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고야에서 만난 62 세다케시 씨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햄에그를 먹었대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완전히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공육 속 아질산 나트륨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트랜스 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공육이 왜 당뇨에 나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공육을 만들 때 넣는 아질산 나트륨은 색깔을 예쁘게 만들고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요.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들인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그러면 인슐린이 근육세포로 들어가기 어려워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또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트랜스지방은 정말 무서운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막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랜스지방이 들어오면 이 불포화지방산을 대체해서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특히 튀긴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경계심은 정말 대단해요. 치킨이나 돈가스, 튀김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튀김이 왜 나쁜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지질이 생성돼요. 과산화지질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활성산소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떨어뜨려요. 일본 순환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당뇨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다 무려 67%나 높다고 해요. 또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서 췌장에 부담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 당뇨인들은 단백질을 주로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로 섭취해요. 조리법도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을 선호하고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오일을 소량만 사용해요. 생선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이런 생선에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피하는 음식 2위는 밀가루입니다. 정제된 밀가루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선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당뇨 환자들이 빵이나 면류를 먹을 때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이나 라면, 우동을 자주 먹지만 일본 당뇨인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요. 후쿠오카에서 만난 70세 미야자키 할머니는 흰 밀가루는 흰쌀밥보다 더 위험해요. 혈당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식빵 2장을 먹으면 혈당이 30분 만에 100에서 2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왜 밀가루가 쌀보다 더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밀가루는 밀을 갈아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입자가 쌀보다 훨씬 더 작아져요.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지면서 소와 효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요. 그래서 더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죠. 또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영양소 흡수가 불균형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특히 라면에 대한 일본 당뇨인들의 인식이 정말 철저해요. 라면 한 그릇은 밥 2공기와 맞먹는 탄수화물에 나트륨까지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린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라면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라면은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서 만들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또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나 돼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러면 인슐린이 말초 조직으로 잘 전달되지 않아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대신 일본 당뇨인들은 메밀국수나 곤약면, 시라타키 같은 대체 면류를 드세요.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해줘요. 또 메밀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곤약은 정말 신기한 식품이에요. 곤약의 주성분인 글루코만나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장에서 당분과 지방 흡수를 억제해줘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고 그마저도 아침에만 한 조각 정도만 드세요. 도쿄의 한 베이커리에서는 당뇨 환자 전용 저당질 빵을 판매하는데 일반 빵보다 당질이 80%나 줄어든 제품이더라고요. 통밀빵이 좋은 이유는 통밀의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밀기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배아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일본 당뇨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대망의 1위는 달콤한 간식과 디저트입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약과나 유과 한 접시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달콤한 간식과 디저트에 대한 일본인들의 철저한 관리법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초콜릿,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들은 우리가 조금만, 가끔만이라고 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인들은 정말 철저해요. 오사카에서 만난 65세 요시다 씨는 단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설탕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단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 계속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수용체의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의 단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많이 더 달게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설탕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당뇨인들의 대체 간식이었어요. 단맛이 나는 간식 대신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간식을 드시더라고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거든요. 견과류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요. 또 견과류의 마그네슘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크롬 성분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요. 하루에 아몬드 15개 정도만 먹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교토의 한 당뇨 교육센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100에서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과일이나 설탕 없는 젤리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당뇨인들의 미각 변화였어요. 단 음식을 완전히 끊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단맛에 더 민감해져서 토마토나 당근 같은 채소의 단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요코하마에서 만난 72세 다나카 할머니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방울토마토만 먹어도 디저트를 먹는 것처럼 달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는 견과류 외에도 치즈나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오이나 당근 같은 생채소가 있어요.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간식이에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일본 당뇨인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제가 직접 보고 배운 그들만의 특별한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일본 당뇨인들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데 그냥 섞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현미 50%, 보리 20%, 검은콩 15%, 수수 10%, 기타 잡곡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드세요. 여기에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국물을 넣어서 지으면 감칠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어요. 처음엔 거칠다고 느낄 수 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지속돼요. 단백질 섭취 방법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일본 당뇨인들은 주로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풀은 생선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드세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조리법도 정말 간단하면서 건강해요. 그냥 소금 조금 뿌려서 구이로 먹거나 된장에 조림을 해서 드세요.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생선 자체의 지방으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두부 요리법도 다양해요. 아침에는 냉두부에 생강과 대파를 올려서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마파두부, 저녁에는 두부 스테이크나 두부 샐러드로 드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게 최적의 식품이에요. 채소 섭취 방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당뇨인들은 특히 해조류를 많이 먹어요. 미역, 다시마, 김, 톳 같은 해조류에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매일 아침 된장국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꼭 넣으시더라고요.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 필요한 요오드와 식이섬유를 상당량 섭취할 수 있어요. 나물 반찬도 정말 다양해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등을 항상 서너 가지씩 만들어 놓고 드세요. 이런 나물 반찬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조미료 사용법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설탕이나 무려 대신 천연 감미료를 써요.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내줘요. 또 식초를 정말 많이 써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을 요리에 자주 넣는데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정말 체계적으로 드세요. 아침에는 아몬드 5개, 오후에는 호두 3개, 저녁에는 땅콩 10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드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일본 당뇨인들처럼 식습관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첫째 주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10% 정도만 섞다가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갑자기 100% 잡곡밥으로 바꾸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둘째 주에는 음료 습관을 바꿔보세요. 과일, 주스나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마셔보시고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셋째 주부터는 단백질 공급원을 바꿔보세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로 바꿔보시는 거죠. 조리법도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넷째 주에는 밀가루 음식을 줄여보세요. 흰 빵 대신 통밀빵, 라면 대신 메밀국수나 곤약면을 드셔보시고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주 2회 정도로 줄여보세요.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단 간식 대신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에 더 만족하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측정이에요. 혈당 측정기를 준비하셔서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나만의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식습관을 바꾸세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일본 당뇨인들은 식사 후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식후 운동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도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하루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세요. 오늘 일본 당뇨인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들이 건강한 이유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뇨의 해로운 음식을 철저히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기본을 지키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만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넘쳤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요코하마에서 만난 75세 하야시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혼자서 등산을 다니시더라고요.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야시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건강 수첩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전 진단 당시 당화혈색소가 9.3이었는데 지금은 6점이에요. 오히려 나아진 거죠. 합병증도 전혀 없으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젊은 사람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5가지만 철저히 피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나고야에서 만난 67 세사토시였어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10년 동안 약만 먹고 있었는데 합병증이 계속 진행되어서 망막증까지 생겼대요. 그런데 식습관을 바꾼 후 3년 만에 망막증이 완전히 호전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망막증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끔씩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흰쌀밥에 잡곡 한 숟가락만 넣어도 그게 시작이에요. 점심에 라면 대신 메밀국수를 드셔도 좋고 저녁에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을 마셔도 변화의 시작이에요.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일본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나머지 20%는 융통성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세요. 가족들의 지지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부터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